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해 주셔서 감기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아프다고 하니 면역약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소형주가 많이 내려서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전히 경기는 좋다 나쁘다, 금리는 올릴 것이다 안 올릴 것이다, 파월령은 연장된다 안 된다 등의 많은 혼란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투자자는 더욱더 간단하고 원칙대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자산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KB금융그룹에서 이런 부자들의 특성을 조사한 부자보고서 2021을 발표하면서 오늘은 이 부자보고서 2021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공짜로 배포하는 KB는 참 좋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에서 KB 부자보고서 2021을 입력, 요걸 클릭. 중간쯤 오면 PDF가 두 개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이걸 보시고요. 저는 왼쪽에 있는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오른쪽에 있는 풀 자료를 읽어보면 현금성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10억 정도는 언제든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부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100만 달러를 가진 분이잖아요. 100만 달러는 약 12억. 근데 요즘 세상에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현금성 금융자산 10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금이 10억 있는 분이 자기가 살 아파트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주용 주택과 투자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현금성 금융자산 10억이 있는 분을 부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서울에는 45.5%, 수도권에는 70.4%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금성 금융자산 10억이 있으면서 수도권 아파트까지 보유한 분이면 아마 자산이 더 늦었을 겁니다. 3페이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의 총 자산은 부동산이 59%, 금융자산이 36.6%로 구성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현금성 금융자산 10억을 가진 부자는 중학교 때 배운 요식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보통 16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자는 부동산 16억, 현금 10억, 합쳐서 26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을 부자로 정의합니다. 예전에 부동산 영상을 몇 개 올렸더니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에는 관심 없다고 누가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여기 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올해 금융투자처는 모두 주식이라고 나옵니다. 저도 이제 명의가 없기 때문에 주식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경우 과거 90년 동안 물가는 13배 오르고 단기 국채는 21배, 장기 국채는 132배, 대형주는 5,386배, 소형주는 16,743배 올랐습니다. 최근 걸 조사하면 아마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대부분 부자들은 이런 상식을 다 아시니 거의 모든 부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도 주식 투자도 당연히 많이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주식에 관심이 없다고 댓글 다신 분은 아마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주식 투자는 많이 하지만 암호화폐는 투자 손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나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은 위험하게 투자하는 걸 싫어합니다. 위험하게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요새 부자들은 해외 자산과 미술품에 투자한다고 나옵니다. 아마 2019년부터 미국 주식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이 미국 투자 중요성에 대해 이미 많은 말을 하셨으니 오늘은 미술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미술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아는 작가분에게 문의해보니 미술품도 상당히 경기를 많이 탄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가분이 느끼기에 주식 부동산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미술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미술품 매도 가격이 6천만 원이 안 되면 세금도 없고 필요 경비도 양도가의 최대 90%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미술품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매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미술품 경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울옥션이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이 작년 말에 5,000원 정도 했는데요.
며칠 전에 47,000원을 찍으면서 거의 1년 동안 8배 올랐습니다. 이게 뭐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많이 오르냐? 누군가 서울옥션에 미술품을 팔아달라고 맡기잖아요. 서울옥션은 경매를 진행해서 이 미술품을 팝니다. 구매한 사람한테 구매 수수료를 15% 뜯어내고요. 그리고 미술품 주인에게 낙찰 금액의 10%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회사 홍콩에도 지사가 있는데요. 홍콩은 땅값이 비싸니 홍콩에서 경매를 진행하면 미술품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무려 18%나 받습니다. 홍콩까지 가서 경매하는 분은 상호 호구겠네요. 근데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요 기사를 보면 서울옥션이 올해 낙찰 총액이 243억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미술품을 구매한 호구한테 15% 수수료를 받고 미술품 주인에게 10%를 받아서 총 25%를 챙깁니다. 그럼 낙찰 총액 243억 중에서 25%인 60억을 서울옥션이 먹는 겁니다. 브라보!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이런 봉익임선달 사업을 해야 합니다. 서울옥션처럼 중간에 경매를 열고 낙찰 금액의 25%를 뜯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뜯어가니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걸 보시면서 분명히 이런 댓글을 다실 겁니다. 프린들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옥션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보통 지금이라도 뭐뭐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회사는 아마도 엄청 많이 올라서 겁이 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신도 없고 만약 프린들이 좋다고 하면 몰빵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요새 한국 주식을 잘 안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거면 본인이 직접 서울옥션 공부를 엄청 하셔서 확신이 드실 때 경기 상황 보고 투자금을 책정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 말 듣고 투자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르면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 초보분들은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정받을 때 거의 손절하고 나오십니다. 그럼 아마 그때 다시 오를 겁니다. 그러니 정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직접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확신 드실 때 조금씩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튜버가 됐건 절대 유튜버 한마디에 몰빵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의 부의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나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서울옥션 같은 봉익임선달 사업을 해야 한다. 부자들이 종잣돈,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방법은 주식이고 그 다음이 거주용 주택이다. 아마 아파트겠죠?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기준은 100억 원이다. 예전에는 진짜 자수성가하고 운이 좋은 분이 100억 자산을 모았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100억대 자산가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는 지인이 명품도 안 하고 엄청 평범하게 다니는데 2008년 동탄 미분양 났을 때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갭투자로 쓸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억대 자산가가 되셨는데 주위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금융자산 5억에서 10억을 보유한 분을 부자 아래 준부자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준부자가 부를 쌓는 원천은 사업소득이 34%, 부동산 투자가 22%, 근로소득이 21%라고 나옵니다. 그럼 회사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사업계획해서 서울옥션 같은 봉익임선달 회사를 만들면 회사원들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 마무리가 깨름직하긴 하지만 가볍지 않은 내용이라 가볍게 다뤄보긴 했습니다. 풀분은 시간 나실 때 편하게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번 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